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네, 승재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신 거 맞죠? 비트 어떻게요? 비트가 좀 오를 것 같으면서도 네. 너무 밀당을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밀리기 직전이에요. 지금 비트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비트코인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알트코인들도 근데 뭐 비트가 반등만 해주면 사실 알트코인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솔라나가 좀 문제긴 하지만 네. 제가 매주 AM 시간이 오면은 승재님께 우는 소리를 하거든요. 제 알트 어떻게 되냐고, 오르긴 하냐고. 근데 항상 뭐 비트 오르면 다 오르겠죠 라고만 얘기하셔가지고 답답합니다. 네, 업비트 안 들어간 지가 몇 년인지 막 이런 느낌인데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빅맨님, 루비님, 이미자님, 김영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혹시 차트 보시고 싶은 코인 있으면 프로젝트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주말 사이죠. 이제 그쪽의 현지 시간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주말 사이긴 한데 밸런타인데이 날 아주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죠? 리브라 사태요. 들어보셨나요? 원래 근데 네. 밈코인 안 좋아하시죠? 그러긴 한데 어제 저는 좀 솔라나가 좀 많이 빠지길래 왜 왜 이렇게 솔라나가 빠지나 했는데 마침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뭐 그런 관련된 글, 뭐 주피터 뭐 이런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코인이 코인 했다 막 이런 반응도 있고 솔라나가 밈코인으로 흥했는데 결국 밈코인으로 또 큰일이 났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가격부터 한번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기준으로 0.24% 하락해서 96,000달러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96,000 초반에서 거래 중이고요. 비트코인도 잠깐 이렇게 상승을 한 게 벌써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난 횡보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72% 오히려 상승해서 2,7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XRP는 3.33% 하락해서 2.66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솔라나가 많이 빠지면서 다시 6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5.8% 하락하면서 178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솔라나가 170달러대로 내려온 게 좀 오랜만인 것 같기는 한데 솔라나가 이번 리브라 사태로 많은 자금이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좋지 않게 되면서 가격 하락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24시간 기준으로 3.69% 하락하면서 0.2584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 알리차트 분석가는 이 도지코인이 항상 한 20%, 40% 하락하던 그 지표 수준에 들어갔다면서 하락을 좀 예고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 차트도 뭐 이따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60%대를 유지하다가요. 지금 59.8%긴 한데 거의 60%에 육박하는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도미넌스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TF로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뭐 기관 자금의 영향이 큰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뭐 소매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아무리 자금을 넣어도 기관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자금 넣는 건 쫓아갈 수가 없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좀 내려오지 않고 계속 50% 후반대 혹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난주가 진짜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수, PPI 지수,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게 많아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그 모든 걸 그냥 소화해내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도 있습니다. FOMC 회의록 내용도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약간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시장은 FOMC 회의록이 공개되더라도 기존의 파월이 했던 발언처럼 제약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다 이런 내용이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이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사 번스타인은 오히려
비트코인과 또 관련 주식의 추가 랠리를 예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은행과 기관 투자자, 기업,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주권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금의 명확한 대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번에 아부다비 주권 부회 펀드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기 때문에 좀 자산의 상승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주 아랍 정부의 투자 운용사 무바달라 투자 회사가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죠. 그 ETF를 4억 3,600만 달러에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국가 대형 기관의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랠리가 올 것으로 봤고요. 번스타인은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20만 달러에 이를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고요. 포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에 앞서서 간접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스트래티지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12개 주가 약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연기금이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SEC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사연금이 스트래티지 주식 28만 5,785주를 보유를 했고요. 공무원 연금도 26만 4,700주 정도를 보유하면서 총 투자 규모가 1억 5천만 달러, 한화로는 2,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7,66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고요. 텍사스 상원은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마련에 대해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 상원 의원 찰스 슈베르트너의 발의로 주 현금 보유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 재무관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가 넘는 유일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비축에 비트코인이 적합하고요. 또 주의회가 비트코인 채택을 추진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담당자죠.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는 연방 정부도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한 대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해서 60% 정도를 웃돌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2월 2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죠. 이때 비트코인도 8% 하락했는데 다른 암호화폐들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알트코인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아무래도 소매 투자자 위주로 움직이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더 많은 기관 자본이 유입되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로 인식되면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트코인이 약세를 겪고 있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알트코인이 좀 규제 완화 덕을 봐서 ETF도 승인이 되고 좀 알트코인의 시즌이 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긍정적인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 솔라나의 경우는 리브라 사태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솔라나 생태계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러그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함을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좀 대통령급 인사가 연루돼 있어서 그런지 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리브라 사태가 어떤 사태냐면요. 2월 14일에 발행된 밈코인인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워낙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있었던 인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코인과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할 것으로 믿고 이게 제2의 트럼프 코인이 될 거라는 생각에 투자를 했지만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코인 가격이 펌핑이 되니까 물량의 82% 정도를 소유한 소수의 지갑들이 매도를 시작했고요. 프로젝트 팀도 청산을 하면서 가격이 1시간 만에 94%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그풀 의혹도 발생을 했고요. 밀레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갑자기 발을 뺐죠. 나 모르는 일이다. 잘 모르고 홍보했다라면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부 거래도 리브라 팀에서 인정을 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로 솔라나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이 빠져나갔고요. 솔라나 가격은 $170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장기적인 가격 측면이라든지 성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가운데 대규모 솔라나 토큰 언락 이벤트가 3월 1일에 예정돼 있어서 또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유일하게 기대해 볼 만한 건 FTX 상환 소식이죠. 2월 18일에 상환을 시작한다 했으니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160억 원 정도죠. 160억 달러인가요? 160억 달러네요. 160억 달러가 이뤄질 거다. 부분적으로 시작할 거고, 그래서 알트 시즌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인을 하시던 분들의 자금이니까 코인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상환이 되고 자금이 흐를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비트코인 지금 현재 차트가 어떤지 좀 희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승 관점은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똑같아요. 더 나빠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더 많이 좋아진 것도 없기는 해요. 가격도 횡보세고요. 네네. 그냥 지금 계속 저점 리테스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좀 많이 시간을 끄는 모습이기는 하고, 보통 이렇게 시간 끌게 되면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하면서 포지션을 정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저점에서 많이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주봉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주봉상에서도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2월 초 당시에 이제 저점을 크게 형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의 그런 형태를 보면은 캔들이 많이 급격하게 이제 많이 작아졌죠. 그리고 근데 이제 위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비슷하게 달려 있는 걸 보면은 매도세도 강하지만 이제 매수세도 그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캔들 마감 패턴으로 따지면 이제 스피닝 탑, 그러니까 팽이 모양이라고 해서 매수 매도가 치열한 상황인 거죠. 그대로. 그게 이제 보통 저점에서 형성이 되면 이게 이제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고점에서 형성이 되면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편인데, 일단은 지금 이번 주 들어서도 좀 아직까지는 도지 형태의 캔들로 해가지고 좀 유사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랬다라는 거는 이제 조만간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거고 해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을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 주봉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상승을 좀 보고는 있긴 하다. 아직도 상승 추세, 상승 관점을 유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는 관점인 게, 하락 트렌드에서 일정하게 지지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휩소 이탈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귀를 해서 다시 하단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받고 있는 형태가 시간이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 뿐이고, 지금 더 악화됐다거나 더 이탈됐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때 당시에 이제 지난주에 지지를 받고 지금 그냥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점 구간을 벗어나기 위한 상승 시도 움직임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중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상승의 가능성을 충분히 둘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4시간 봉을 해서 자세하게 보면,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점이 한 번 더 높아지기도 했거든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져 왔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고점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 저점 구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 98,500달러라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제 저점 리테스트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점도 어느 정도 좀 높이려는 모습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과 저점이 같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저점 리테스트를 마치고 반등 추세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이제 뚜렷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를 특히나 조금 많이 기회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저의 관점은 지난주에 이미 이 저점 구간을 좀 벗어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벗어나려고는 했지만 실패는 했잖아요. 일단 다시 주말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기회를 웬만하면은 여기서 더 추가적인 조정을 주지 않고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다시 반등세를 이어나가서 이번 주 중으로 98,500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그림 꼭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지난주 CPI랑 PPI가 둘 다 예상치 상회한 거에 비해서 네. 크게 떨어지지 않고 횡보세를 유지해 줘서 전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되게 클 수 있는 문제였는데 뭐 다행히도 이제 그 후에 뭐 연준 의장이 CPI보다 PC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뭐 PC 같은 경우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예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PC가 중요한 또 하나의 단기적인 그런 변곡 그 지표가 되긴 하겠죠. 네. 근데 뭐 어쨌거나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뭐 무난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도 뭐 반등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에서 작게 쓰여진 1, 2, 3, 4번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그냥 대략적인 파동을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라서 보통 여기서 98,500달러를 돌파해 줄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 형태가 나오면 이런 하락 채널의 상단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아마 조정을 짧게만 주고 105,000달러 저항을 한번 빠르게 좀 테스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렸을 때 이 하락 채널의 상단 리테스트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이어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 그러한 모습들은 98,500달러가 돌파가 되면 사실상 이 일봉 31선 위로 다시 돌파가 되면서 안착하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뭐 이런 게 되겠죠. 돌파해주면은 여기서 지지 받을 때 아마 일봉 31선도 지지 테스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탄력을 붙어서 오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이제 좀 여기서는 가능성을 높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밀렸다가 9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이제 또 반등세를 잘 살려가지고 98,500달러까지 도달을 반드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좋은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테더 도미넌스는 여전히 높나요? 테더 도미넌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고점 구간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점은 테더 도미넌스가 그래도 이 주요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고 있다라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횡보예요, 얘도. 횡보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횡보 구간을 깨려면은 이제 특정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급락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크게 밀리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이 매물대들을 다 깨고 3.8% 다시 향할 수 있다. 지금 이 횡보세를 오래 끌고 가는 거는 딱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급락 형태의 움직임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이번 주 중으로. 그래서 참 이 횡보세가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난 연말이나 트럼프 대선 때 매일매일 계속 신고가를 경신한 게 오히려 드문 상황이었고 그죠? 이렇게 횡보세를 유지하다가 한번 쏘고 그게 원래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지난해도 그랬지만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 자체가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급등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급등하고 나서 급락도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술적 관점으로 보면 급등 나오고 횡보했다가 한 번 더 쏘고 나서 그 다음 뭐 조정을 주고 하곤 하는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급등 나왔다가 바로 다시 급락.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엄청 낮은 그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뭐 펌핑을 한번 쫙 했다가 다시 빼잖아요.
그런 게 지금 비트코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단기적인 등락폭이 되게 큰 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 너무 몰두하고 보면은 엇박자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지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좀 추세의 흐름 관점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인 그런 추세를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추세 추종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사실 뭐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네. 지켜보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지금 하락 추세였지만 저점 형성했고 저점 리테스트 관점이다. 그러면은 이 큰 구간을 잡아놓고 천천히 우리는 그냥 매집을 해서 반등이 나오기까지 그냥 기다려 보는 거죠, 일단은.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야말로 최선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